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평가 매뉴얼 항목 중에 가장 조금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모든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모든 장기간기관이 공통적인 항목 지표예요. 바로 직원의 복지 향상에 대한 지표인데요. 직원의 복지와 포상, 해당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점수에는 문제가 없으시지만 보통 복지에 대한 예시, 포상에 대한 예시 이 두 가지 구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지에 대한 부분, 포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가 매뉴얼 해석까지 함께 오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복지와 포상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편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이라는 것은 직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 직원을 위한 어떤 제도인 내용은 동일한데 이 복지와 포상에 대한 규정 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복지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에 대한 행복, 그리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언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세요. 그럼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보면 이 기업의 복지, 이 기업은 복지가 어떻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무 광범위해요. 중식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출산 육아에 대한 혜택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또한 복지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헬스나 여가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생일이 되면 회사에서 생일 선물이나 생일 포상에 대한 휴가를 주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한 내용 중에 모든 일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장교양 쪽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장교양은 평가 매뉴얼에 대한 규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범위 그리고 청구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내용을 짜야 되다 보니까 보통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명절 선물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항상 직원 복지에 대한 거는 명절 선물이 거의 대표적이실 거예요. 아니면 명절 수당. 근데 이 명절 수당도 참 애매한 기준인 게 인건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였을 때 인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비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 해석과 함께 어떤 복지가 있을까? 일반 기업에서는 어떤 복지가 있고 우리 장교양기관에서 허용이 되는 범위의 복지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상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포상이라는 거는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공로를 했거나 뚜렷한 공로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우수라든지 모범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결국 칭찬할 항목이 있을 때 이를 장려하는 상, 이 내용인데 그러면 상장이 다냐? 사실 우리 옛날에 보면 뭔가 잘한 일, 축하한 일, 장려하는 일 있으면 상장을 수여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장교양 쪽에서는 상장으로는 절대 장려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장과 동시에 뭔가 포상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이 직원의 업무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상 기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포상이라는 부분 제가 방금 사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칭찬할 만한 사유, 그 기준 내용이 있으셔야 되세요. 복지는 그 기준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만의 복지 해서 이 직원들에게 무엇인가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주면 되지만 포상이라는 개념은 이 기준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점수를 얻었거나 뚜렷한 공로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칭찬할 만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뚜렷하게 운영 규정 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평가 매뉴얼, Q&A,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예시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주야간 보호 기준으로 한번 내용을 볼 건데 여기 보시면 평가 방향 자체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급여 중 이 모든 장교양 기간 평가 매뉴얼이 현재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야간 보호 중심의 매뉴얼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이 가장 우수 점수를 받으시려면 평가 기준 중 1번, 3번 항목을 충족을 하시면 되세요. 자, 1번이 뭐냐? 먼저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그러면 1년 기준으로는 4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1년에는 4회예요. 그러면 보통 분기이기 때문에 3, 6, 9, 12.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 보통 1, 2, 3월 말일 안에 1분기에 대한 포상이나 복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4월에 한 거예요. 이거 1분기 안 했다고 인정을 못 받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월에서 3월 이 안에 꼭 한번 복지 보상 관련 내용 6월에서 3월에서 6월 또 이때 한번 이렇게 꼭
분기 내용, 이 시기를 지켜서 하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2번, 3번 항목을 충족할 때는 양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반기별만 했을 때. 근데 우리 이왕 점수 받으실 거면 딱 깔끔하게 우수 점수 받으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2번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분기. 우리는 무조건 분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시기를 놓쳤을 때는 반기로 적용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꼭 시기를 잘 지키셔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자, 그리고 3번은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이세요. 뭐 신설이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은 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을 하는데 우선은 이 기관은 일부의 직원 처우 개선을 꼭 활용을 했는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를 보니까 직전 평가 결과 내용이 있으시고 가산금을 받으신 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증빙은 꼭 관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여기 평가 기준의 1번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까 한번 보면 가장 선생님들이 진짜 제일 중요하게 키워드를 뽑으셔야 되는 게 기관 내부 규정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생일 포상을 하고 뭐 우수 포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쏟았어요, 직원분들에게. 뭐 매월 진짜 분기도 아니고 매월 우리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매월 하겠다 하면서 매월 막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운영 규정이 없는 내용인데 이제 내부 결제를 통해서 마음대로 그냥 포상을 막 한 거예요. 복지도 하고. 근데 인정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에 대한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복지 또는 포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 플러스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 거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확인함.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기관 여기 평가 매뉴얼에서도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기준 내용을 보면 힌트를 줬습니다. 복지 포상 이시, 사업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 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그리고 상금, 명절 선물, 특별수당 등.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포상휴가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세요. 이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포상휴가는 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잘 사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관에서 선거 관련 직원 배치 기준에 잘못하면 위반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휴가 돈 안 들어가네 하고 포상휴가를 먼저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포상휴가는 없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전 내용을 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회식 또는 상장만 수여 등은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항상 그 회식이나 뭐 회의를 할 때 다과를 준비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포상으로 상장만 준다든지 이거는 참 애매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포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회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그냥 없애주세요. 아니면 좀 그냥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겠다 하면 회식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회식만 그 기준에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세요. 그래서 회식은 그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지 회식이 그 복지 포상의 중심이 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이제 Q&A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공단에서 답변을 해준 건데 포상 등을 현금으로 인출을 직접 전달했는데 그래서 내역이 없겠죠. 뭐 인터넷 이체 내역이라든지 거래에 찍혔던 내용이 없고 현금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서명부 받았는데 평가시 인정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먼저 기관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제공하여 관련 규정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확인할 건데 지출 내역 및 제공 여부가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서명부만 있을 때는 거래 이체 내역, 영수증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만 있으면 안 되고 꼭 증빙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Q&A 한번 볼게요. 아까 언급된 내용이죠. 회식, 그리고 단순 상장, 그리고 직원 회의식, 간식. 그럴 경우에는 그 결론만 보시면 돼요. 회식을 포함한 회의, 그리고 간식 제공, 단순 상장 상패 수여 등은 직원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내용 꼭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자, 다음 Q&A입니다. 운영 규정에 명시한 포상금을 지급 후 인건비에 포함하면 되나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게 명절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 명절 수당을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직원의 복지라고 말씀을 주세요. 참 이 기준이 애매했어요.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지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한번 보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 만약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이 만약 86.6%예요. 방문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인건비 비율이 88%예요. 근데 명절수당이 빠져도 88%인 거예요. 그랬을 땐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명절수당이 들어가서 86.6%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지출 비율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면 이걸 참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마조마하게 이거를 인정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없다 생각하고 아까 그 전의 내용, 이 내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전 내용을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아슬아슬하게 이거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인건비 비율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지고 있고 항상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적용해서 굳이 명절수당으로 넣으실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들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자, 이 위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직원복지 향상 평가지표 취지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은 포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시로 전문인 배상이에요. 전문인 배상 100% 우리 의무죠. 의무 가입이신데 이거 직원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주는 건데요 라고 해서 의무 플러스 복지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 불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로 보면 사실 상해보험은 또 가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해보험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들겠다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계속 끌고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지정심사 기준표나 직원의 복지 기준, 그 지정심사 갱신을 이제 어차피 앞두고 계시고 신규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이시라면 지정심사 기준에 보시면 상해보험과 사대보험, 이 퇴직금, 이 기준은 거의 보통 의무처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의무는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해라라고 권장하는 사항이지만 저는 이 상해보험도 일회성으로 복지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 이거 우리 복지야 복지하고 상해보험 자꾸 인정시키려는 내용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여기를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제공.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원복지에 해당되나요? 직원복지 제도에 대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이 내용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복지제도 운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여기 평가지표는 지금 복리 후생 포상의 모든 기준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는 몇 번, 포상은 몇 번이 아니라 포상도 해도 되고 복지도 해도 되니까 그거를 분기별에 한 번씩만 해라라는 기준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셨다면 먼저 가장 우리 선생님들 궁금하시는 복지, 장기화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알아볼 건데 복지는 말 그대로 직원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업체에서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직원이 행복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복지제도 1번 도서 및 교육이에요. 지금 교육을 지원을 해주시는 기관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가끔 복지로 인정받지 못하냐? 당연히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의무 교육을 보내줬을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규정 내용이 없는데 그냥 교육을 지원을 해줬다든지 그럼 규정에 따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평가 항목에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내가 이런 교육 지원의 기회도 주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육에 대한 원래는 자부담이 원칙인 교육인데 우리 기관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예시로 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부담이 원칙이세요. 교육생 부담이 원칙이에요. 절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규정에 그 내용이 있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돈을 썼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확인증부터 교육비 납부 확인부터 교육을 수료했다라는 내용까지 현재 그 세 가지에 대한 증빙이 모두 확실히 있다면 복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는 책을 구입할 수 있게 상품권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책을 선물을 하셔도 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도서라는 거는 결국은 문화에 대한 기회잖아요. 근데 이 기회에 대한 내용이 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아니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자다
그런 경우에는 더 좋겠죠. 근데 뭐 어쨌든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당 내용도 운영교양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서와 교육의 지원 기회를 첫 번째로 복지제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경조사비 지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지만 이거를 기관에 아예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관에서 대표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경조사비 지원이에요. 이 지원이 뭔가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을 당하셨다든지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경조사 휴가가 있듯이 경조사 휴가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의무사항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거를 기관 운영비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기준을 기관 운영비에 편성을 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단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항상 증빙이 필요하세요. 이 직원이 정말 경조사 내용이 뚜렷이 있고 그 관련돼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격에 맞게 지급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럼 관련 청첩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상을 당하셔서 이제 뭐 부의금이 필요하다 부의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뭐 사망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부분이 경조 휴가를 어차피 적용을 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것처럼 해당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놔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지원비예요. 건강지원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서울시에서는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라고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서울시 보조금 예산으로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해줘요. 근데 보통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거를 독려를 하지만 이를 본인 장교양요원의 직원의 사비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건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혜택을 부여하고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증빙이 된다면 이 또한 복지의 제도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련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증빙도 또 필요하겠죠. 독감 접종을 맞았다는 뭐 진료비 명세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거래처 확인증. 단 이런 내용들이 다 행위가 현금으로는 절대 발생하시면 안 돼요. 아까 Q&A에도 보셨죠. 현금 인출이나 해서 증빙을 안 만드시면 안 되고 증빙이 누락되면 안 되시고 꼭 이체 꼭 인터넷 뱅킹 이체나 뭐 관련된 증빙으로 영수증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요즘에 너무 편해졌더라고요. 자, 생일 직원의 생일 선물이에요. 직원의 생일 선물은 물론 이마트 상품권이나 신세계 상품권 등 상품권으로 카드로 긁고 자, 체크카드로 긁고 이를 영수증으로 보관하고 상품권을 이제 증빙으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관련 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급을 했다라는 서명분한 사진까지 있으시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저도 요즘에 인터넷에 직원 생일 선물 뭐 이렇게 요즘에 네이버나 이런데 직원 생일 선물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그렇게 이제 기업에서 워낙 직원 생일에 대한 복지가 너무 이제는 공통적으로 많이 다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해당 직원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서 이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기프트콘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기프트콘을 발송을 해주더라고요. 직원에게. 너무 좋죠. 근데 관련해서 발송이 될 때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증빙을 또 다 줘요.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복지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명절 선물 그 안에서 너무 우리 장교환기관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다른 기업의 일반 회사에서 복지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생일날 단축 근무를 시켜줍니다. 아니면 생일 휴가로 특별 휴가를 줍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장기간 기간에 적용이 될까요? 장기간 기간은 월 근무 시간 충족이라는 해당 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세요. 월 근무 시간이 충족이 돼야지만 해당 근무 인원이 1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시면서 그 한 명이 그 달에 근무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가산금도 받고 또 감산이 되지 않는 정상 범위 안에서 의무 배치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한테 우리가 휴가를 주고 싶어도 본인 휴가를 쓰지 않는 이상 줄 수 있는 범위는 없으세요. 청구해서 가감산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종사자 근무 입력에 휴가 내용을 쭉 보시면 공가나 뭐 교육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단 종사자의 특별 휴가, 포상 휴가라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은 직원의 개인 휴가가 아닌 이상
기업에서는 우리 장기화 기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좀 범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청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상은 굳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 포상은 칭찬하고 장려하는 의미세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 있어야 되고 이를 장려하는 기준이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직원의 우수 직원 포상이 가장 지금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한 가지일 거예요. 우수 직원 포상. 분기마다 이 직원에 대한 우수한 성적을 낸 직원, 모범적인 직원. 근데 그 기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가요? 보면 내가 봤을 때 시설장인 내가 봤을 때 너무 저 사람 성실해. 그렇다고 줬어요. 그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수 직원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공평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수 직원을 많이 포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수 직원을 추천을 하는 추천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직원들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직원이 서로 추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직원이 우수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한번 종합평가를 해보는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명만 선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인원 자체가. 그러면 그 직원들을 한번 이제 인사 담당자가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더 점수가 높은지 이제 인사 쪽에서 그 추천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직원분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포상을 해주는 게 바로 직원의 포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상해야 되니까 분기에 한번 이 사람, 오늘은 이 사람, 다음은 이 사람, 다음 분기는 이 사람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이렇게 정해놓은 계획대로 포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관련된 증거로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 내용 규정에 물론 반영이 되어 있으셔야 되세요. 우리는 이 평가 지표에 따르며 추천서는 이 양식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규정에 담겨 있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수직원 포상은 굉장히 그 금액적인 부분, 지급이나 상품권에 대한 구입 부분은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저는 두 번째로 하나 더 우수직원 포상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부화하고 좀 더 응용을 하자면 연일에 올해의 모범 직원을 한번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도 종합평가에 대한 인사관리 종합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겠죠. 그럼 종합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 또 포상을 하겠죠. 관련 내용은 또 상금이 우수직원 포상보다 좀 더 높다든지 관련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3회 이상 같은 직원이 올해 모범 직원으로 선정됐을 경우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면 뭔가 우리가 이 횟수에 대해서 맨날 우수직원이 아니라 분기 우수직원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한 해에 직원을 이제 종합평가를 해서 종합평가가 높은 직원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상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직원이 몇 차례 동안 우수직원의 자리를 횟수가 다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외 연수회 기회까지 준다면 이 직원의 사기력은 더 향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포상의 기준이 더 세부화되고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내용이 풍부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응용을 해보시는 거를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계속 언급을 드린 게 상품권이에요. 현물, 상품권. 근데 이 상품권의 과세인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상품권이나 기프트 안에 이제 돈을 충전해서 쓰는 형식의 그런 형태의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이 관련된 내용은 과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을 할 때 해당 직원이 상품권 10만 원을 받았던 직원이다.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한 내용도 과세로 세금을 떼셔야 되시고 그리고 관련 이제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이렇게 적립금의 보수 총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액면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이나 10만 원 이 상품권에 대한 금액성이 있어서 포함을 하셔서 세금을 부과를 함께 같이 해주셔야 되세요. 자, 오늘은 저랑 함께 복지포상 관련해서 평가 매뉴얼을 해석해보고 Q&A도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복지포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려봤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으세요. 예시로 지정심사 내용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직원의 복지에 대한 내용은 항상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이 복지에 대한 포상에 대한 기준을 너무 최소화로 계속 잡으셔서 반복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직원에 대한 직원 회의록이나 해당 내용의 고충 처리 등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이를 개정했다라고 하셔도 되시고 복지에 대한 내용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잘 판단하시고 의논하셔서 좋은 평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